연산군 일기 25군 연산 3년 7월 30일 기사 두번째 기사 1497년 명홍치 10년 대간이 합사하여 노사신 양희지 신작은의 일을 논개하니 어서를 내리기를 경들의 말이 두 가지 그런 점이 있다. 희지의 말이 이치에 합당하니 당연히 채택해야 할 것인데 명전에서 임금을 속였다고 하니 한 가지 그런 점이고 사실은 공문을 알고 사는데 간관을 배척하려 한다고 말하니 두 가지 그런 점이다. 작은의 일도 먼저 이미 말했지만 단연코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없다 하며 다시 하렸으나 듣지 않았다. 이어 상소하기를 신등은 듣자오니 천재는 만물을 무심에 붙여서 봄바람 아침 햇볕에 만물이 스스로 번영하고 가을서리가 매서우면 만물이 스스로 시든다 했습니다. 성인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므로 역시 천지의 마음으로서 자기 마음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상주는 것이 그 사람이 상줄만 하기 때문이지 딴 마음이 있어 상주는 것이 아니며 사람을 벌주는 것도 그가 노할 만해서이지 벌 주고 싶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털걸 많지라도 그 사이에 사정을 둔다면 천지와 더불어 서로 짝이 되지 못할 것이니 어찌 성인께서 천지를 채받아 만물을 기르는 도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하께서 영특하신 자질로 영성한 운수를 만나 정사에 임하여 잘 다스리려고 한 지가 지금 3년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청명하고 정사가 닦여지고 변방의 병진이 일어나지 않고 백성이 업을 즐기니 마땅히 근심될 만한 현상은 없을 터인데 참변이 자주 일어나 대궐의 기둥에 벼락까지 쳐서 전하로 하여금 경계하느라고 편안히 거처하지 못하게 하시니 신등은 그 연유를 알지 못하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소인을 내쫓으시고 원억을 펴시고 정사를 고쳐나가는 것으로 천견에 보답한다 하시지만 그러나 간영의 괴수인 사신과 같은 자가 오히려 좌우에 있으니 신등은 하늘에 순응한 실상이 혹 지극하지 못한가 합니다. 사신은 심지가 여러 겹이고 행동이 난측합니다. 문학으로 장식하여 그 간사한 꾀를 잘 쓰므로 그른 것을 옳다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며 흑백을 변란하여 성청을 현혹하고 조정을 경멸하고 전하를 기만하니 그 죄상은 실로 용서할 수 없는데 오히려 난색을 표하시고 추국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신등이 이것이 통분에서 여러 나라를 논박한 것입니다. 조순도 역시 충분에 격동되어 그 살을 씹어먹고 싶다 한 것이니 그 자신으로 보아서는 미청왕이 같으나 국가를 위한 계책인즉 실로 충신이 온데 전하는 간신을 비유하시고 충신을 주의해 주시니 어찌 천지가 마음노래 무심해서 번영하고 시들게 하는 의라 하오리까. 옛날 제왕들이 요순을 성인을 삼는 것은 그 용심하는 것이 지극히 공정하고 처사하는 것이 지극히 밝아 관에는 오직 어진 자만을 두고 좌우에도 바른 자만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계가 초야에 있어 비록 미천하지만 꼭 채용을 하였고 공곤이 조정에 있어 비록 귀하지만 꼭 죄를 주었으니 그 상벌과 여타를 한결같이 하늘에서 하는 대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무엇을 꺼려서 요순을 본받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신등은 듣자오니 임금이 크게 정에 거한다는 것은 그 앉은 자리가 정위이며 듣는 것이 정은이며 행하는 것이 정도이며 가까이 하는 것이 정인이기 때문이다 합니다. 사신의 간영하고 교오한 것과 희지의 살을 품고 군상을 속인 것이 어찌 부정한 사람의 거칠 뿐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로 하여금 조숙으로 경연에 친근히 모시어 사수를 개진하고 시비를 변란하고 생각을 앞질러 인도하게 하시니 이는 이른바 열흘을 차게 한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전하를 그릇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좌우에 친근히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 마땅히 이 무리들을 경연에서 내쫓아서 무초인으로 하여금 떠들어대지 말게 하옵니다. 더구나 성종께서 널리 중론을 듣고 싶어서 명하에 특징본을 두어 윤일제로 하여 그 포부를 말하게 하였으니 이는 여러 사람에게 취하는 것을 즐기는 성심이온데 근년 이래로는 간택이 정하지 못하여 어질고 어리석은 이가 분별되지 못하고 한갓 죽 나왔다 물러만 가니 어찌 성덕을 보육할 수 있으리까. 그 중에도 가장 불가한 자는 유자강입니다.
자광은 본시 호협한 종놈인데 지나치게 발탁이 되자 제 북류를 끌어들여 조정을 탕난했습니다. 그러나 공으로서 사형이 면제되고 남쪽 변방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자광은 천리 밖에서 소를 올려 제 어머니를 복량하게 해달라고 애걸 했습니다. 성종은 어필로 특허하시기를 죄는 비록 종사에 관련되었으나 효정스러운 마음씨가 가상한 염이 있는 곳으로 옮겨줘 천년을 마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성종께서 죽이지 않은 것은 어찌 수용하려 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후에 공이 중하다 해서 그 녹을 회복하게 했습니다만 이러한 소인을 근시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일전에도 경련에서 여러가지 말을 널어놓아 음으로 대간을 헐뜯었는데 심지어는 대간이란 악을 숨기고 선을 들추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지난날의 정사를 어지럽힌 간사한 태도가 지금도 사라지지 아니한 것이니 마땅히 특징관을 정하게 선택해서 입시하게 하고 자강 같은 자는 잠시라도 그 속에 끼게 해서는 안 되옵니다. 신자근은 조그만 착함도 기록할 만한 것이 없고 장우라는 악명만 있는데 전하께서 자근에게 취할 것이 무엇이 있어 등용하려 하십니까? 만약 초방의 친척이라 하여 조금이라도 사정을 두신다면 성덕에 누가 되는 것이 매우 클 것입니다. 옛날에 한나라 명덕 황후와 송나라 선인 황후는 여인이었지만 오히려 사정을 끊고 죽을 때까지 친척을 쓰지 않았는데 하물며 전하는 만백성을 위에 계시어 한나라를 대표하는 처지가 아닙니까? 비록 천지의 무심함을 채받지는 못할지언정 도리어 두 황후의 사정을 억제한 것보다 못하시단 말입니까? 신등이 몇 가지 일을 가지고 한문에 엎드려 항쟁한 지가 열흘이 넘었는데도 윤호하지 않으시니 아마도 신등의 마음을 의심하여 자의로 해보자는 것이 아니옵니까? 옛날부터 임금이 된 이는 누구나 밝은 임금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어두운 임금이 되고 만 것은 남을 잘 의심해서 스스로 결단하기 때문이니 의심이 한번 마음속에 발동하면 보고 듣는 것이 옳게 판단하지 못하여 충사가 본관되지 못하고 시비가 창난하여 마침내는 잘못된 것을 그대로 그치고 고치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이는 충신이 이치를 들어 따지고 굳이 가나여 말지 않으면 임금은 더욱 경로하여 자용하겠다는 뜻을 견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과 신하가 서로 옳다고 주장해서 충원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금이 그 의심을 괴히 버리고 자용의 의사를 철회하면 간사한 사람은 스스로 멀어지고 충성스러운 말은 들어와서 총명이 현혹되지 않고 만사가 다스려져 온 나라는 밝은 임금이라 높이고 만세가 성덕을 우러러게 될 것이니 어찌 임금과 신하가 다 같이 영화롭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 확연히 의심하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천재의 무심과 같이 하시어 그 춤과 사의 행적을 살피시고 신등의 말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간사하고 탕령한 무리로 하여금 조정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면 국가가 이만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지금 주상의 하교에 신등을 몽룡하다 하셨으니 신등이 죄를 짓고 지켜 있는 것이 부당합니다. 잠깐대 사면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원계는 팔원 팔계의 약책이다. 원은 선의 뜻이요 계는 화의 뜻이다. 옛날에 고신씨가 제자 8사람을 두어 천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를 팔원이라 이끌고 또 고양씨가 제자 8사람을 두어 천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를 팔계라 하였다. 열흘을 차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수양하는 날은 적고 광패하는 날은 많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맹자 고자편에 하루쯤 볕에 쬐고 열흘쯤 추위에 떨면 살아날 물건이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5권 연산 3년 8월 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왕은 경련에 납시어 한 명제기를 강했다. 초왕이 황로의 미언을 외우고 부도의 인사를 승상하다라는 대문에 이르자 지사 이 세자가 아뢰기를 서한 이전에는 부처가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나라가 장고한 운수를 향유했는데 명제에 이르러 사신을 천축에 보내어 그 도를 구하고 그 서적을 얻어와서 존숭해 받들기를 더
할 수 없이 하였지만 나라를 지닌 연대는 오히려 길지 않았으며 불교가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았으니 이는 명제가 만세히 화를 기인한 임금이 된 것입니다 하였다. 또 강이 길이 전개를 보고 송구히 근구하다라는 대문에 이르자 시간간 장순손이 아뢰기를 명제가 일식의 변을 만나자 여러 신하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직사를 힘써서 닫고 기휘 없이 모두 말하라 하니 위에 있는 자들이 모두 봉사를 올려 각기 잘하고 못한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제는 소장을 얻어보고 스스로 허물을 깊이 인책했습니다. 근자에 올린 소장도 전하께서 스스로 보시고 경계하여 마음에 경홀히 하지 마셔야 합니다. 대저 처음에는 부지런하지만 끝에 가서 게으른 사람이 사람의 상정입니다. 원컨대 전하는 끝을 처음과 같이 삼가소서 하였다. 또 간하여 정중히 흉노에 사신가다라는 대문에 이르자 세자가 아뢰기를 정중히 잇따라 상서하여 굳이 다툰 것은 옳은 일인데 쟤는 여러 사람들이 원정을 꺼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준절히 책하여 옥에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무릇 임금된 이가 광명하고 정리하여 허심으로 들어주면 이런 배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순소는 아뢰기를 전번에 이극균이 아뢰되 동청례를 보내면 변방의 근심이 차츰 종식될 것이다고 하였는데 신의 의사로는 청례를 보낸다 할지라도 어찌 변방 근심이 종식되겠습니까? 대저 왕자가 이적을 대우하는 도리는 오는 자를 막지 않고 가는 자를 붙잡지 않을 뿐이며 사신을 보내어 정료하는 일이 없습니다. 청례가 이미 떠나갔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청컨대 사신을 보내지 마옵소서 하였다. 강의가 끝나자 사간 홍식과 장령 조형이 노사신 양희지 신자건의 일을 논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무심히 저지른 허물을 크게 죄주지 말고 고의로 저지른 허물을 적게 죄주지 말라 했으니 어찌 진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대신을 죄줄 수 있느냐 하며 조형은 아뢰기를 상의 하교는 비록 진실이 아닌 일이라 하시지만 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진실이옵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신 처음에 맨 처음 아유하는말 올렸으니 그 마음이 매우 간율합니다 하고 홍식은 아뢰기를 비록 글을 배우지 아니했을지라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 어찌 대신으로서 할 말입니까? 윤공에 관한 한 가지 일만 가지고도 사신이 간율한 것은 짐작할 만하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사신은 그러지 않은데 사정을 썼다고 하면 되겠느냐? 대범 의논에 있어 조금만 대간에게 맞지 않으면 문득 공박을 하니 이 때문에 의논한 자가 뜻대로 못하는 일이 많다. 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홍식은 아뢰기를 의논이 비록 같지 않을지라도 만약 공정만 하다면 대간이 어찌 자기 의견만 같지 않다 해서 공박을 하겠습니까? 하고 조형은 아뢰기를 이같이 면전에서 임금을 속인 신하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였으나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우참찬 윤효종과 예조가 아뢰기를 신등이 복찬할 것을 청하려 하였으나 여러 날을 두고 못했습니다. 지난달로 따지면 3개월이고 날짜로 말하면 30을 하고 더 되었습니다. 또 3개월이면 천도도 조금 변하는 계절이 오니 복창과 복전하는 것이었다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이르되 초나라 장왕은 재앙을 만나지 아니해도 공고하였고 노나라 애공은 재앙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였는데 지금 비상한 재변을 만나서 선뜻 복찬할 수 있겠느냐 하며 다시 아뢰기를 감찬하고 피전하는 것은 바로 헛된 형식입니다. 주나라 선왕이 재앙을 만나자 몸을 경계하고 행실을 닦아서 중흥의 업을 일으켰으니 당시에 감찬하고 피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했으며 송왕이 비록 재앙을 만나 피전한 일이 있었으나 석 달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삼전을 복량하는 일과 조회를 보는 일이 중대하오니 청컨대 복창과 복전을 하옵소서 하였다. 연산군 일기 26권 연산 3년 8월 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예조 참판 김재신이 상서하기를 요사이 천변이 괴상하여 전하께서 조심하시고 두려워하신 나머지 교서를 내려 착한 말을 구하시니 그 재앙을 만나 수성하는 뜻은 상탕이 6가지 일을 들어 자책한 것과 주선왕이 몸을 경계하고 행실을 닦은 것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습니다. 신은 천성이 본시 용렬하고 우매하며 학술도 없는데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 오랫동안 특수한 영화를 입었으니 비록 마음과 힘을 다 바치더라도 우러러 성의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편단심 국가에 보답할 것을 기약하여 스스로 말지 못합니다. 거기 생각하오면 천하의 일이란 본이 있고 말이 있으니 진실로 능히 본말과 선의 차스를 알아서 그 급한 것을 먼저 하면 그 근본이 서게 되는 동시에 도가 저절로 생기므로 사위의 끝에 세밀하지 않더라도 만가지 항목이 모두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삼가 심학의 요점을 가지고 하늘에 순응하며 다스림을 이룩하는 근본을 삼아 좁은 소견을 우러러 아래오니 전하는 진부한 말이라 경홀히 여기지 마옵소서. 신은 듣자오니 천하와 국가의 근본은 조정에 있고 조정의 근본은 임금의 일신에 있고 일신의 근본은 일심에 있다 하니 임금의 한마음은 실로 만가지 정화의 근원이요 만가지 일의 정관입니다. 무릇 필부에 처한 자는 그 선과 악의 일신의 영화와 치욕에 그치되 오히려 마음을 잡고 생각을 심각하게 하여 향당 주려에서 자립하려고 하옵는데 하물며 임금은 한나라를 다스리니 몸이 억조 창생과 관계됩니다. 말이 입 밖에 나오면 백벽이 법으로 맞들고 행실이 몸에 나타나면 사방이 바람에 향하듯 합니다. 말 한마디 행실 하나가 천하를 발끈 움직이는 재료가 되어 성패와 득실의 기미가 천리 밖에 나타나는 처지에 계십니다. 중용 구경은 수신을 첫머리로 삼았고 대학은 정심을 근본으로 삼았으니 그렇다면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하는 길은 어느 것이 이보다 더 기묘하오리까? 대저 천하의 일은 무궁합니다만 일에 응하는 강령은 방촌의 내 한 마음에 있으니 무력에 갈리지 않아야만 다가오는 천변 만화의 사물에 대응하는 것이 정연하여 항상 어지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본시 딱딱함이 없어 잡으면 그대로 있고 놓으면 없어지니 그 존망의 깃털이 일념이 쌓이는 데 있으므로 위태롭고 은밀한 사이는 성인도 삼가는 바입니다. 정하고 일하여 중을 잡는다는 것은 요순, 우가 서로 전한 신법입니다. 정이란 무엇이냐 하면 정하게 살펴서 형계의 사이에 혼합되지 않는 것이요 일이란 무엇이냐 하면 한결같이 지켜서 의리의 정을 순수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리가 항상 주가 되고 형계가 매양 명령을 듣게 되면 위태로운 것이 편안해지고 은밀한 것이 환히 나타나서 동정과 자귀가 저절로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차가 없으니 탕 임금이 중을 세우고 극을 세운 것과 문왕의 소심하여 공경하는 것이 대개 서로 전한 신법을 얻은 것입니다. 주 무왕이 즉위한 3일 만에 태공이 단으로 쓴 홍계를 올렸는데 그 홍계에 경이 태만을 이긴 자는 기일하고 태만이 경을 이긴 자는 멸하며 의가 욕을 이긴 자는 순하고 욕이 의를 이긴 자는 망한다 하니 무왕은 두려워서 그 홍계를 괴석에 쓰고 창문, 활, 칼에까지도 새겨 놓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대개 경이라는 것은 마음을 보존하는 근본이요 의라는 것은 이를 재단하는 방법이니 경으로서 안을 바르게 하고 의로서 겉을 못하게 하면 마음이 보존되고 이치가 얻어져서 만가지 선이 서게 됩니다. 태만하면 자포 자기를 편안히 여겨 스스로 구세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며 마음이 물에 유인되어 설리가 도리어 소멸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매양 서로 반대되어 형세가 서로 용납을 못합니다. 저것이 이기면 이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이기면 저것이 없어집니다. 급기야 이 두 가지가 가슴속에서 마부터 싸우게 되면 끝에 가서는 태만과 욕심이 이겨서 멸망에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의와 정의는 두 가닥이 있는 것이 아니요 역시 제왕의 마음을 선하는 법이옵니다. 무릇 요순, 우, 당, 문왕, 무왕은 천하의 대승인이요 당, 우, 3대는 천하의 지극한 정치입니다. 대승인으로서 지극한 정치를 하는데도 별로 알지 못하는 도나 하지 못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후세에 다스리기를 원하는 임금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삼가고 두려워하여 정의로 잡고 경의로 견제하여 비록 분하고 파탕한 속이나 깊숙하고 혼자 있는 곳이라도 신명을 대한 듯이 하고 깊은 못이나 골짜기에 임한 듯이 하며 고요하면 보존하고 동하면 살피며 그런 것을 막고 욕심을 봉쇄하여 청명한 기운이 몸에 있고 우리가 소상이 드러나서 도심이 항상 이기고 사욕이 깨끗이 없어지게 하면 짐독 같은 연안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없고 얽히고 얽힌 사물이 와서 착잡하게 할 까닭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규와 같고 구와 같아서 방언으로서 속이지 못할 것이며 준과 같고 승과 같아서 곡직으로서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곱고 미운 것이 물이나 거울 앞에 도망할 수 없고
가볍고 무거운 것이 스스로 저울대에 매달린 것이니 선하의 일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고 뜻과 같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정이 저절로 맑아지고 사방이 저절로 화하며 중화의 극을 세우고 참찬의 공을 일으키며 천지가 자리 잡히고 만물이 육성되며 화기가 겉으로 통하고 영황이 저절로 밝아서 모든 복되는 물건과 이룩할 수 있는 상스가 다 이르러 오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열성의 성업을 이어받아 위대한 일을 맡으신 지 지금 3년이 되었습니다. 이야말로 상을 면하고 정사에 나가서 비로소 방락할 때이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내가 명을 받은 것이 한없이 아름답지만 또한 한없이 걱정스럽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지금 하늘은 왕에게 그 철을 명하실까 길과 흉을 명하실까 영령을 명하실까 알 길은 오직 나의 초복에 있다 하였습니다. 철명을 끼쳐주는 것이 모두 첫 정사에 있지 않는 것이 없으니 다국가의 융성하고 쇠퇴함과 사직의 편안하고 위태로움과 천명의 거치와 인심의 이합하는 기틀이 오늘날 한 가지 생각을 발표하고 한 가지 호령을 시행하는 데 있으며 종사의 억만령 무한한 아름다움도 실로 여기에 매였습니다. 지금 어리석은 백성이 집 한 채를 부모에게 받아도 오히려 그 기업을 보수하여 자손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하는데 하물며 전하는 8성왕의 막중한 부탁을 맡아 어렵고도 큰 업을 지키시니 그 우군 염치의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전하께서 장작 큰 일을 하실 만한 자질로서 밤낮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를 이룩하실 것을 생각하시므로 안팎이 함께 즐거워하며 태평을 기대하고 있는 터이오니 마땅히 전심도 기뻐하여 아름다운 징조로서 보답할 듯하온데 이가 겹쳐오고 우리와 눈이 때 아닌 때에 내리며 우박이 초목을 죽이고 값싼 한고울에는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태반이며 흰 기운이 하늘에 뻗치고 태백이 낮에 나타납니다. 더구나 또 낙뢰의 변이 갑자기 일어나서 궁궐을 진동하니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놀라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자고 이래로 하늘이 경계를 보인 것이 오늘보다 심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규명해보면 어찌 그 소이연이 없으리까. 신은 듣자오니 화화복은 문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이 부르는 것이다 합니다. 사람이 잘못이 없으면 요괴가 함부로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옛 사람이 이른바 진실한 명으로서 그 덕을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오직 덕은 하늘을 감동시킨다고 하였고 전에 이르기를 하늘이 높아도 듣는 것은 나직하다 하였습니다. 옛날에 경공이 한번 착한 말을 하니 형혹이 뒤로 물러갔으며 진종이 한번 궁궐 짓는 것을 혁파하니 나는 황충이 모두 바다로 몰려가 죽은 것이 해안 수백 리에 쌓였으며 신종이 겨우 신사를 파하며 또 비가 크게 쏟아져 사방이 흠뻑 젖었으니 요괴가 덕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도 사람 마음에 따른다는 것을 마침내 알 수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는 종사를 염두에 두시고 만백성을 염두에 두시어 하늘이 결로하신 것을 공경하면 어떻게 보답할까 하고 하늘에 인해한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부응할까 하여 새벽에 일어나 옷을 입으시고 날마다 경현에 납시어 유사들을 친근히하여 묵기 좋아하는 도량을 넓히시고 경사를 즐겨보시와 출치의 건원을 밝히시고 사를 버리되 의심하지 말아서 참수하고 아유하는 문을 막으시고 가난한 말에 따르기를 물 흐르듯 해서 가난하는 길을 열으시고 정신을 편안히 하고 성정을 기려서 인력으로 즐김을 줄이시고 사치를 버리고 검약해서 공력의 비용을 경감하시고 형령을 살피시고 무고한 억을 분별하시고 기쁨과 성냄을 증인과 함께 하시고 좋아하고 미워함은 아래 사람들에게 공평히 하시고 벌은 가까운 사이라서 봐주지 마시고 상은 맨 먼 사이라고 빼지 마시고 관은 친근자에게 주지 마시고 작은 악덕에게 주지 마시고 처음을 잘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종말을 잘하는 아름다움을 생각하시고 헛되고 거칠애를 물리쳐 버리시고 참된 덕을 힘써 행하시면 지치의 아름다움 사망이 오지와 더불어 나란히 높은 것이며 복조의 전함도 천지를 따라 장구할 것이니 재변이 무슨 걱정이 되면 또 소멸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으리까 오직 전하께서 마음을 극진히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 통을 정서하여 드리도록 하라 하였다. 백벽은 여러 제후를 말한다. 짐독은 살인하는 독약을 말한다. 주는 대체이고 승은 멱줄이다. 초복은 첫 정사를 맡습니다. 연산군 일기 26권 연산 3년 8월 1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연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신의 뜻은 지난번 경연에서 이미 남김없이 아래였습니다 하고 신성선이 의논드리기를 당직한 사관이 주소와 정청을 왕래하며 참정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이러한 예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부터 시행하는 것도 역시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하고 어세겸, 정문영,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무릇 정사에 승지가 참여하여 기록할 만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기록을 하는데 어찌 사관이 꼭 참여를 해야만 됩니까? 대죠. 정사는 체제는 대강령을 세워야 합니다. 한때의 소견을 가지고 전규를 경솔히 고친다는 것은 불가하며 또 비목이 한번 내려오면 쓰는 사람이 적당한가 부적당한가 사람들 이목에 전파되는 것이므로 사관이 기록해야만 알게 되는 것도 아니며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대관이 따라서 농기하는데 무슨 빠뜨릴 염려가 있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사관은 참여하도록 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6권 연산 3년 8월 2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왕이 경연에 납시었다 한 명제기를 가항했는데 손수 훈지를 잡고 화답하라는 대문에 이르러 시독관 성세순이 아뢰기를 명제가 정심 성의의 공부가 없기 때문에 이 같습니다. 임금이 손수 악기를 떴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특징관 박안승이 아뢰기를 명제가 비록 학문을 좋아했지만 또 부를 좋아했으니 이는 학문을 좋아하는 데에 이익이 없습니다. 양무제가 부를 좋아한 나머지 사신을 하여 노가 되었지만 마침내 대성에서 굶을 죽었으니 부를 섬겨도 이익이 없음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종대왕께서 그러함을 아심으로 축수제를 파하시고 도성하는 법을 제거하셨는데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요사이 심극효가 장운거의 보잠과 한유의 원도를 정서해서 상의 명령으로 본조에 내렸으므로 신등이 이를 인하여 기신제와 도성의 법을 파할 것을 청했는데 공중이 머물러 두고 어찌 내리지 않았습니까? 참컨대 시행하옵소서. 신은 보건대 외방의 사람들이 부역을 도피하여 중의된 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게 부실합니다. 정해년 이시에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온 서울이 진동하여 군사를 모집했는데 양인과 공사천이 모두 응모했지만 승도는 한 사람도 응모한 자가 없었으니 중의 나라를 이렇게 이익되지 않습니다. 청건대 모두 혁파하소서 하고 용사 어세겸은 아뢰기를 불가에서 하는 말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복을 빌면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이 넓고 커서 사람들이 쉽게 빠집니다. 명제 이전에는 불교가 있지 않았지만 세상은 순박하고 향년 또한 장구했는데 명제 때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와서 초왕영이 가장 먼저 좋아하였지만 그 후에 삼장법사와 불도장이 모두 불도에 정하였고 기적까지 있었으므로 매우 다른 점이 있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진과 성능이 모두 오래가지 못하고 망했으니 그 부처를 섬겨도 이렇게 유익함이 없습니다. 지금의 만약 모두 혁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임금께서도 오히려 이러하시는데 하물 우리들이랴 하고 모두 팔을 베고 손가락을 잘라서 부처에게 아침할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 홍비달은 아뢰기를 일시에 모두 혁파할 수는 없으니 우선 선법 마음을 제거하고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린 것을 늘 유념하소서 하고 세겸은 아뢰기를 원위가 모두 사문을 중이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중도 또한 사람인데 감화를 시켜 백성으로 만들면 역시 부릴 수 있습니다. 어찌 다 배워야만 합니까? 이는 너무나 지나친 해례입니다. 하고 안승은 아뢰기를 도성하는 법을 이미 혁파했는데 지금 또 기신제를 혁파하시니 도성을 법을 없애면 자연히 중되는 자가 적어서 군액이 성할 것입니다. 하고 헌납 선중돈의 아뢰기를 대선을 취하는 방법이 과거와 다름이 없는데 진실로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청정하고 욕심이 적은 것이 그 도의이온데 지금 대선에 합격된 자만이 주지가 되니 이는 명리를 취하는 사람입니다. 그 도가 아니오니 혁파하는 것만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안승은 아뢰기를 이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를 밝히는 급선무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말한 것은 다 정당하다. 그러나 비록 불도가 없다 해도 마음을 바르게 못하고 도를 밝히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매 귀달은 아뢰기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공부가 전하의 일신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좌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이른바 도를 밝히는 것이 아니옵니다. 하고 세겸은 아뢰기를 한나라 무제가 계속 전장에만 휩썼으니 비록 취할 만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동중서가 말을 듣고 육경을 표장하고 육예의
과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아울러 전달하지 못하게 하여 만세에 우리도를 승상해야 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지금 이교를 버리지 않고서 도를 밝히겠다고 여기는 것은 오산입니다. 비유하자면 아름다운 벼를 비옥한 땅에 심어 놓아도 그 벼를 해치는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벼는 능히 무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도에 대하여 벼의 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피를 제거하지 않고 벼를 무성하게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더럽고 추악한 그릇에는 아름다운 잔을 담을 수 없으니 만약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를 밝히고자 한다면 먼저 다른 도를 제거해야 하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조정조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종께서 불교를 신앙하지 않았지만 역시 다 혁파하시지 않았다 하며 귀다리 아래기를 성종께서 모두 제거하리지 않으시려던 것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하시려던 것입니다. 제거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제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고 세겸은 아래기를 점차적으로 제거되어 왔습니다. 태종 때 4차례 전답을 모두 공전에 전환하였고 성종 때는 축수제를 혁파했고 도승의 법을 제거했으니 태종, 성종께서 어찌 능히 다 혁파하지 못해서 그러했겠습니까? 장차 후일의 사왕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고 중도는 아래기를 즉위하신 처음에 선교하시기를 불교를 쇠퇴하게 하고 공자의 도를 일으키겠다 하셨으므로 이 종교를 들은 사람은 누가 기뻐 손뼉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에 또 선법을 제거하신다면 전하께서 성종의 유지를 계승했다고 이럴 수 있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지금에 거행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다만 계문이 있은 후에 중을 구금하고 사찰을 수색하는 것이 조종조의 법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며 귀다리 아래기를 이 일은 사책에 빛을 더하는 일입니다 하고 세겸은 아래기를 이 일로 성상께서 이단을 배척한 거룩한 마음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하지 마옵소서. 만약 오늘 신등이 아는 것을 들어 빨리 선법을 파하시고 또 버려야 할 모든 법을 일체 혁파하신다면 성상의 정대하신 마음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하였으나 왕 대답하지 않았다. 훈지는 악기를 말한다. 연산군일기 26권 연산 3년 8월 2일 신미 두번째 기사 좌이정 어세겸이 아래기를 이 극균이 아래 이른바 온선 평양에 대한 헛숫자의 공채를 다 탕감하자는 일은 신의 생각엔 헛숫자라는 것은 부채를 진 자가 죽고 추징할 자손도 없음을 말합니다. 국법에 당사자가 죽고 없으면 그 자손에게 추징하고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수령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탕감하고 징수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가까운 이웃에 분담시켜 징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극균이 아른 바를 보면 가령 한 사람이 유리에서 도망갔을 경우 이웃에서 징수하고 이웃이 모두 도망갔을 경우 상관없는 백성에게 징수하여 유리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사와 수령이 법을 잘 받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렇게 하게 된 연유는 묻지 않고 그 탕감에 대한 편의 여부만을 의논하는 것은 실로 옳지 못합니다. 지금 그 창고 안에 있는 곡물의 숫자와 민간에 흩어진 숫자를 헤아려서 호주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여 몇 년마다 각도에서 올려오는 출생과 사망의 숫자로서 빙고하게 하면 헛숫자는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 정문영, 한치영,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평양 거주민에 대한 헛숫자의 공차는 지난날 이미 만 녀석을 탕감했는데 오히려 다 감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모르겠으니 해주로 하여금 마련해서 아래게 한 다음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신성산이 의논드리기를 공채는 비록 한 마리나 한 대라도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더구나 헛숫자입니까? 이로 인하여 유리하는 자가 계속 일어나 여염이 모두 텅 비었으니 가히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 탕감된 것이 아니라도 아울러 징수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효선이 의논드리기를 유민도 마땅히 안집시켜야 하지만 군수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헛숫자라 해서 일체 탕감해준다면 비록 국가의 저축이 모손될 뿐만 아니라 후일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른바 헛숫자의 공채는 본시 명부가 없어 상고할 만한 데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명부가 있지만 당사자가 죽고 자손이 없는 것입니까? 혹은 도망해서 족친도 없는 것입니까? 이는 모두가 수령이 거둬들이고 흩어주는 것을 점검하지 못한 소치이니 경솔히 탕감해서는 안됩니다. 해조로 하여금 확실히 상고해서 시행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효손의 의논을 따랐다.
연산군 일기 26권 연산 3년 8월 2일 신리 세 번째 기사. 월산대군 이정예차 박씨가 상언하기를 청간대 동북 아우 경상도 절도사 원종이 와서 대군의 첩자 덕풍군 이협의 성원에 대한 재반사를 주관하도록 해주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원종은 교체할 때가 되었으니 교체하도록 하라 하였다. 도승지 신수군 등이 아뢰기를 변장은 임무가 중대하니 경솔히 체임해서는 안 됩니다. 또 대군의 첩자와 정무의 친정 동생은 참으로 상관없는 처지인데 지금 법을 어기고 상언하였으니 박씨는 죄가 없지 않습니다. 장건대 공문하옵소서. 이는 필시 원종이 사적으로 편지를 통해서 올라오고 다시 임소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것이오니 장건대 아울러 공문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동기간의 일이요 또 이를 맡아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했는데 이로써 추국했어야 되겠느냐 하여다. 다시 아뢰기를 원종은 오로지 체임할 기간이 임박하자 질러 체임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종은 사체를 알지 못하여 당초 부임할 적에 아뢰기를 만약 어미가 병이 나면 왕래하여 서로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였고 와서 병든 어미를 만나고서는 즉시 임소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지금 또 질러 체임하려고 그 누이를 사주하여 상언하게 하였으니 그 조정을 경홀히 여긴 것이 이러합니다. 비록 그 죄는 구문하지 않을지라도 체임하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체임하지 말라 하였다. 박원종 연산군 일기 26권 연산 3년 8월 2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대가는 조정의 이목이므로 관계됨이 경하지 않습니다. 만약 관용하지 않으면 충성스러운 말과 굳센 논정을 임금이 얻어들을 길이 없습니다. 말이 비록 적절하지 않더라도 진실로 마땅히 관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조순의 일은 그 마음이 절직하지만 말이 상스럽지가 못합니다. 양의지, 신자건의 일은 신이 전일에 이미 아뢰었고 유자강, 노사신 등의 일은 스스로 성단이 있을 줄이 터이니 신이 어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까? 다만 노신의 생각으로는 여러 조정을 섬긴 신하가 한번 탄책을 받았다 해서 선뜻 주책을 하는 것은 국가의 원기를 손상할까 걱정됩니다. 바라옵건대 승상께서 그 두 가지를 감안해서 알맞게 처리하옵소서 하고 신성사는 의논드리기를 신이 요사의 신병으로 해서 양의지의 계사에 대한 심화를 알지 못하니 전에 들은 말이 사실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만약 임사홍의 작업을 빼앗는 것이 참견에 순응하는 일이 못된다고 말을 했다면 진실로 실현한 것입니다. 노사신과 신자가는 모두가 통가 또는 족친 사이이므로 감히 농기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세겜은 의논드리기를 신은 듣자오는 옛날 성왕은 재앙이 없는 것을 다행하게 여기지 않고 재앙을 만나면 수성하는 것으로서 다행을 삼았다 하오니 마땅히 진실로서 하늘에 순응하여 하늘의 마음을 만족시켜야 하옵고 재앙을 아랫사람에게 옮겨서 자기 신상만 문식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송나라 경공의 말 한마디에 형옥성이 뒤로 물러갔으니 대범 재변을 당할 적에는 마땅히 임금과 신하가 서로 덕을 닦아서 순응해야 하오며 아무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여 말하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그러므로 동중선은 한의 명료입니다만 후세 사람들이 그가 제2의 구애되었다고 거론을 합니다. 지금 사신의 한 말이 비록 착오된 듯 하오나 그 정곡은 성정을 꼭 해치려고 고의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사신은 대신으로 성상께서 항상 융숭한 예의로서 대우하는 처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대간이 논박을 당하니 우연히 그 심정을 진술한 것인데 지동의 변이 사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하는 것도 신도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곧 땅은 신하의 도리입니다. 신하가 억세고 난폭하여 그 법칙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혹 지동의 변화를 일으키며 아니면 남에게 배격을 당해 억울하고 무료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이 그 지위를 불안하게 여길 때 역시 지변을 잃을 수 있는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전적으로 지목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자광의 말은 신이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각기 자기 뜻을 말한 것이오며 희지의 말은 전일의 신이 이미 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으니 장우르에 범했다는 일은 죄명이 없습니다. 만약 장우를 범했다 해도 고치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또 조순이 사신을 농기한 것에 있어서는 그 말이 비록 지나친 것 같지만 그러나 가나다가 파직을 당했다 하면 보고 듣는 이가 매우 놀랄 것이오니 이 역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신자근의 일은 신이 지난날 경련에서 아랜 바 있으며 양해진은 사홍을 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로 하여금 모든 정사에서 더욱 삼가하도록 한 것이오며 유자광이 신을 했다는 것은 신이 듣지 못했으므로 모름으로 감히 억적으로 의논할 수는 없으며 조순의 살을 씹어먹고 싶다는 말은 시로 참혹합니다. 소신이 조정에 선 뒤로 들어보지 못한 일이온데 율에 처하지 않고 단지 봐증만 한 것은 내가 매우 거룩하옵습니다. 사실은 여러가지 조정의 훈신이며 원로입니다. 어찌 이전의 조정에만 충성하고 오늘날엔 충성하지 않아 참견을 불렀겠습니까? 신은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사신이 논박을 읽고서 자기의 뜻을 고백하려는 것이니 비록 빗나간 말이 있을지라도 대간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는 것은 본의가 아닌 것 같사오며 유자강의 아린 것도 또한 배단을 진술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진은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문득 대간의 공박을 입었으니 신은 그 말을 다 하지 아니했는가 생각됩니다. 그가 혹시 사홍을 비용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날 입시했던 재상과 홍문관에게 물으시면 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건의 일은 여러 번 대사량을 받았으니 급급하게 등용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니 왕이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들을 만한 일 같으면 지금 큰 재앙을 만났는데 어찌 경들의 말을 듣지 않겠는가? 여러 의논이 이러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6권 연산 3년 8월 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유자강이 나르기라. 대간이 신을 지적하여 정사를 어지럽히는 소인이라 하옵는데 참남하게 특징관으로 있으니 광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더구나 일전에 윤금손이 경륜에서 또한 자광은 좋기 헤아릴 것이 못된다고 아뢰었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곧 인혐하려고 하였으니 다만 천위가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지금 또 대간의 말이 이러한데 뻔뻔스러운 낯으로 지기에 눌러 있는 것은 부당하오니 사직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전교하기를 조정께서 어찌 소인을 세상으로 삼으셨겠는가? 좋지 않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6권 연산 3년 8월 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대산 이 집 등이 서게 하기를 하늘과 사람은 사이가 없어 사람이 일이 잘못되면 천변이 문득 응합니다. 지금 사신과 같은 간신이 경련을 모셔 대간을 배척하고 선화를 그릇 인도하고자 하며 유자광은 정사를 어지럽히는 소인으로 역시 덕진간이 되어 또 아첨을 많이 바쳐서 대간을 저해하고 있으니 천재의 병고가 이 두 신하의 근밀한 곳에 있음으로 해서 감흥되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희진은 면전에서 임금을 속였으니 경영관에 마땅하지 않고 자근은 탐호하였으니 다시 등용해서는 안됩니다. 하였으나 왕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대간이 상수하기를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사신등을 건친했다 해서 어찌 재앙을 이루었겠으며 사신등을 내친다 해서 반드시 재앙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하였으나 신등은 거기에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옛날에 황부가 사가 되자 일식과 몰식이 있었으며 왕봉을 후로 봉하자 노란 안개가 사방을 덮었으니 예로부터 불러들이지 않은 재앙과 감흥이 없는 병고는 없습니다. 요는 임금이 재앙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닦아서 재앙을 상수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저 옛날 상나라는 구치의 변괴가 있자 고종을 두려워해서 덕을 닦아 연령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주나라는 나무가 뽑히는 변이 있자 성왕이 깨닫고 주공을 맞아들여 바람을 돌리는 감흥이 있었으니 신명의 감흥하는 것이 그림자와 소리보다도 빠릅니다. 어찌 경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지금 전하께서도 역시 경계하고 두려워하시지만 사신과 자간 같은 자가 오히려 좌우에 있으니 하늘에 순응하는 진실성이 미진한가 합니다. 사신이 겉으로는 순박하지만 안으로는 아첨과 아유가 들어서 성상의 뜻을 잘 알아차리고 교묘하게 인도합니다. 간관을 가두는 것을 보면 영단이라고 치하를 하고 묘를 세울 것을 의논하며 주숭을 권하여 종용했습니다. 탄핵을 입어 좌천을 당했는데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급기야 경련에서 대간을 공공연히 공격하여 성상의 총명을 가리고 현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혐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등은 보니 예로부터 소인이 엄으로 착하지 못한 일을 하다가 군자를 보면 그 악을 가리려고 합니다. 뻔뻔스러운 낯, 똑똑한 눈동자로 큰 소리를 치며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기로 사신과 같은 자는 없었습니다. 신이 공문하기로 정한 것은 사신을 미워했을가 아니라 그 임금을 속인 것이 믿고 그 나라를 그르친 것이 미워서입니다.
유자광은 지난날의 북류와 결탁하여 조종의 정사를 흐리게 하였으니 이같이 지조가 없는 자를 가까이에서 공손치 못한 법인데 더구나 경연에 참여하여 많은 말로 대간을 저해하고 재상에게 아부여 했어야 두게옵니까? 결코 두 번 다시 조종의 정사를 어지럽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양희진은 붕당을 비호하기 위해 면전에서 전화를 쏘겠는데 어찌 또 건시를 하게 해서 성명에 누를 끼치리까? 옛날 송태조 때에 한림 학사가 결원이 되매 태조가 재상에게 이르기를 심엄한 자리이므로 마땅히 노숙한 선비를 앉혀야 한다 했습니다. 범질이 아래기를 두이가 청계하고 후중합니다만 이미 한림에서 단명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니 태조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고 그날로 다시 한림으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송태조가 한림을 자격자로 선임하려는 것은 조석으로 시종하여 임금의 덕을 보양하기 때문에 그 소임이 지극히 중대하여 비인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없었어입니다. 전하께서도 근시의 직을 중히 여겨 희지 같은 영신을 유임시키지 마옵소서. 다만 비단 신등이 그와 더불어 함께 모시기가 중론할 뿐 아니라 어찌 동료들의 마음을 굴복시키겠습니까? 자금 같은 미미한 자는 그 소용 여부가 진실로 치체와는 관계가 없으나 국가에서 염치를 승상하여 장려하는 면에는 적지 않은 손실이옵니다. 신등은 또 듣자오니 예로부터 간영한 사람은 그 마음이 험악하고 꾀부리움이 공교하여 눈치를 잘 살피고 비위를 잘 맞춥니다. 임금이 세력을 도둑질하여 자기 위신을 세우고 그 욕망을 달성시켜 임금과 사람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살피지 못하여 아첨하는 것을 공손하다 하고 사를 공이라고 기만하는 것을 믿을만하다 하고 아첨하는 것을 가까이 할만하다 합니다. 그래서 대가는 탄핵을 못하고 시정도 감히 말을 못하여 종말에는 성호 사서가 되어 제거하고 싶어도 되지를 못합니다. 이 때문에 우문 사급이 아첨하는 것을 태종은 그 정상을 보고도 능히 배척하지 못했고 이 인보가 어진 일을 투기하고 능한 일을 미워하는 것을 명왕이 알면서도 능히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우니 마땅히 깊이 경계해야 할 바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밝게 살피고 글세게 결단하여 간신들로 하여금 그 정상을 숨길 수 없게 하고 아첨하는 자로 하여금 그 잘못을 문식함이 없게 하여 위축되고 저상되어 감히 스스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국가가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들을 만한 일 같으면 서로 아뢰지 않더라도 어찌 듣지 않겠느냐 하였다. 연산군 1기 26권 연산 3년 8월 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이어서 비행을 저지른 인동 현감을 탄핵하다. 이분이 전일 인동 현감으로 있을 적에 민간에서 면포 40여 피를 거두어 매 너던 마리를 사서 진상하고 그 나머지는 사사로 제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징수하리 하니 한 백정이 감사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분은 이것을 한봉하고 그의 발을 난장하여 발가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아이고. 그는 타협을 하려고 다시 면포 50피를 주었으니 그 면포가 어느 곳에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마침 사면을 입어 그 죄를 벗었으니 그 사람됨이 이러하옵니다. 수령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청군대 채임을 하옵소서 하니 왕이 쫓았다. 연산군 1기 26권 연산 3년 8월 3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궁방의 녹비를 도둑질해간 사람들은 죄가 참대시에 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관 김자래와 서방색 김우미치는 먼 도의 종으로 영구히 만들고 김수동은 가까운 도의 종으로 영구히 만들고 옥사는 공장 100대를 때리라 하였다. 연산군 1기 26권 연산 3년 8월 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왕이 경연에 납치어 강하였다. 동평왕장이 말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라는 대문에 이르니 시간간 이관은 아뢰기를 누군들 착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욕이 가려서 그 착한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이루지 못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군자에게 미칠 수 없는 점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때다고 하였으니 임금이 구중 궁궐에 깊숙이 계실지라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이라 여기지 말고 힘써셔야 합니다. 하고 집이 강경서는 아뢰기를 노사신이 경년의 영사에 합당치 않으니 청컨대 채임하소서. 그리고 유자강도 전일에 붕당을 매서 정사를 어지럽힌 문제로 죄를 입었으니 청컨대 특징관에 채임하소서 하고 정은 홍윤덕이 또한 사신을 논박하였으나 모두 좋지 않으니 경서가 아뢰기를
경영관은 임금의 덕을 돕고 기르는 것이므로 비인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사신을 교체하옵소서. 또 대가는 알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부월이 앞에 있고 정확히 뒤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대간이 스스로 생각해 내가 공자가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과실을 말할 수 있으리야 하고 전하께서 또한 대간이 공자가 아니니 그 말을 들을 수 없다 하신다면 언론은 맡기고 말 것입니다 하고 이관은 아래기를 만약 대간이 공자가 아니니 그 말을 들을 수 없다 한다면 이는 나라를 망치는 말입니다. 대신이 논박을 입었으면 당연히 한문에서 대죄해야 하는데 임금 앞에서 도리어 대간을 휘어잡아 욕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저 인신은 몸을 아끼는 자가 많고 바른 말하는 자가 적은데 이렇게 한다면 누가 말을 다 하리이까? 대간의 말이란 옳으면 받아들이고 옳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 옛 사람은 주요의 말이라도 꼭 들었어 싸운데 요 사이는 대간의 말을 비단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따라서 주의까지 주시니 신은 앞으로 대간을 죽이는 이 일까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고 설경 이자는 아래기를 말의 바른 것을 꼭 배척한다면 언로가 반드시 막히고 말 것입니다 하고 이관은 아래기를 옛말에 이르되 임금이 바르면 신하가 바르다 했습니다만 그러나 인신이 100가지 말을 품었다 하더라도 뇌정 같은 위험을 내리게 되면 10가지에서 반은 상실하고 맙니다. 전하께서 마냥 관용하지 않으시면 누가 능히 말을 다 하리까 하고 홍윤덕은 아래기를 옛날 당현종 때 두진이 언사로서 배척을 당하였고 대신이 또한 장마를 비유해서 대간을 협제하니 이로부터 언로가 막혀 마침내 천보의 난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고 경선은 아래기를 대신이 죄가 있는데도 전하께서 징계하지 않으심으로 조순이 분통이 터져 천청을 돌이키려 한 것입니다. 그 본심에 어찌 다른 것이 있으리까? 대범 인신이 처자를 사랑하는 자는 많아도 그 직책을 위해 죽는 자는 적습니다. 장간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특징간 안침은 아래기를 당연히 조선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복직시키는 일은 위에 있으니 아래서 말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경선은 아래기를 옛날 유이가 모제에게 말하기를 환영의 벼슬 판도는 광부에 들어갔는데 폐하의 벼슬 판도는 사고로 들어가니 폐하는 도리어 환제 영제만도 못합니다 하였으나 무제는 성내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말도 당연히 용서해야 합니다. 또 양의지는 직을 파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영관을 교체하자는 것입니다. 하고 영사 정문영은 아래기를 그 당시에 입시한 재상들은 대부분 희재의 말이 그렇지 않다고 이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희지는 하늘에 순응하는 것을 진실로 하고 거칠로 아니해야 한다는 뜻으로 구현해서 말했으니 그러지 않다. 그리고 중론을 들어 임사홍 등의 작업을 도로주기로 한 것이다. 어찌 희지의 말 한마디로서 도로주었겠느냐 하였다. 경선은 아래기를 전하께서 이미 중의를 조추셨는데 희지가 100번 말을 하여도 어찌 들을 수 있으리까? 다만 그 말한 것이 너무도 실언을 했습니다. 어찌 신등과 경련을 함께 모시겠습니까? 하였으나 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 자가 아래기를 듣자오니 예조에서 선승의 법을 혁파하라고 청했다 합니다. 청컨대 들어주옵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승조들은 허무로서 종을 삼으니 참으로 혁파해야 한다. 그러나 조종께서 혁파하지 않으신 바이다 하며 경선은 아래기를 도승의 법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였습니다만 그러나 성종께서는 군에게 부실하다 해서 특별히 혁파를 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만약 그 의도가 아니면 어찌 3년을 기다리랴 하였으니 성종께서 승상하고 신봉하신 것일지라도 오히려 개혁해야 하는데 더구나 성종께서 숭상도 신봉도 않으신 것이 아닙니까? 하고 이 관은 아래기를 승려께서 주지를 제수하는 일도 역시 이조에서 간장하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조종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은 당연히 준수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폐법은 시대에 따라 개혁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내가 숭상도 신봉도 아느니 점차로 개혁할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1개 26권 연산 3년 8월 4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서계하기를 사신이 나라를 상할 말을 해서 성총을 그릇되게 하였으니 전하께 매우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전하는 노사신을 위하여 간언을 먹으시고 또 말할 자를 따라서 죄해 주시니 이러고도 그치지 않으시면 사람마다 제 몸만을 돌아보아 감히 지금과 정론으로서 대신을 탄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써 언로가 맡기면 난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노사신을 신문하여 주의를 주시고 영사를 파면시켜 다시 야유하는 말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양희진은 사정을 끼고서 임금을 속였으니 청와대 경영관을 채임하소서 했으나 왕이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6권 연산 3년 8월 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생민이 있은 뒤로 공자보다 더 성스러운 이가 없는데 노사신이 말하기를 대간이 공자가 아니니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외기함이 있었다면 이런 말로 감히 전하를 속이겠습니까? 말이 간사하고 아유한데 가까워도 오히려 죄를 주어야 하는데 한며 이같이 나라를 망칠 말을 했으니 죄를 주지 않으면 나라에 정령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노사신의 이 말은 비록 우부가 되더라도 반드시 서로 놀랄 터인데 전하의 밝고 슬기려 보심으로 비춰보시고도 죄를 주지 않으십니까? 사버리기를 의심하지 말고 가는을 따라 거스르지 않는 것은 제왕의 아름다운 일이온데 전하께서 능히 사를 버리시지 못하시고 가는까지 거부하시니 신등은 절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더구나 옛날에 이르기를 정치는 어지럽기 전에 바로잡고 나라는 위태롭기 전에 보호한다 하였으니 마땅히 위태롭고 어지럽지 않을 적에 미리 방비해야 하옵니다. 대번 홀홀 타는 불은 처음 불붙을 적에 만약 끄지 못하면 마침내는 요원의 불이 되어 구원하려 해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신이 나라를 그르칠 징조가 이미 말에서 나타났으니 지금 만약 고문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바가 없어 장차 나라를 그르칠 것입니다. 청컨대 그 정상을 꺼내서 버릇을 고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왕이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6권 연산 3년 8월 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윤필상 신승선 한치영 성준 유지 박안성 신준 김재신 조익정 성세명이 의논드리기를 옛 대전에 서을의 자수는 과거 볼 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으니 과거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어세겸 이격돈 윤효선 이세자 안침 김경주 박승질 이육 이극규는 의논드리기를 서울의 자수는 문무과와 생원 진사과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변별해서 정과를 높이고 잡과와 서로 혼동되지 않으려고 전전에 없는 한 가지 법을 다시 세운 것이니 이는 잡류를 억제하고 과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의관이 서을과 더불어 동과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 자칭 출신 과제라 하여 문무가 출신과 더불어 맞서려고 합니다. 이는 참으로 좀비와 기천이 혼용하여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의관은 과제 출신자가 아닌 경우에 주부 이상의 직을 제수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한때 의생을 권면한 법이므로 비록 서울이 아닐지라도 출신이 없는 자는 이 법에 해당되고 서울만을 위해서 법을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이품 이상을 지닌 사람의 양첩자는 3품에 하나고 천첩자는 5품에 하나인다고 이 법이 이미 세워진 이상 경솔히 고쳐서는 안 됩니다. 어찌 부시를 허하지 않아 아름다운 자질과 정밀한 기술이 있는 자를 길이 참여의 직만 되게 하겠습니까? 전번에도 이미 부시를 허하였으니 법을 국회에서 어지럽게 변경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윤공필 허침 이숙하문 의논드리기를 삼가상소 하건대 대전에 문무관과 상원 진사과의 시험에 참여하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연해서 구두를 떼는 것이 문의로 볼 때 순합니다. 예로부터 의공은 천에서 사류와 오랫동안 치열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찌 문무양과와 비교해서 험이 있는 자를 모두 취택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신등의 생각에는 십몇 년 대전에서 어의 자수는 부시를 허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사실은 문무양가를 두고 한 말인데 문의가 결험된 까닭으로 가보년 대전에 문과 생원 진사시라는 7자를 참입하여 알기 쉽게 구분했습니다. 한며 서울로 하여금 이미 의사에 속하게 하였으니 그 과거를 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 이계남 정석견은 의논드리기를 의원 신보종 이계산 등이 서울로 조종조에서 의사에 들어갔으나 의관은 보지 못했으며 성종조에서 이품 이상의 첩자손을 사여관의 전의감, 관상감 등의 관청에 소속시켰으나 그때는 역시 잡과를 본 자가 없었는데 지금 대전의 문세를 보면 문과 생원 진사시에 참여하는 것을 허하지 않는다 하였고 향시에 참여할 자격을 허하지 않는다 하였은즉 험이 있는 자도 잡과는
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찬정한 신하가 반드시 취품을 했을 것이니 질문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공필의 의논을 좇았다. 연산군 일기 26권 연산 3년 8월 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정석견을 대사관으로, 유순을 도총관으로, 오순을 영안북도 절도사로 임명했다. 연산군 일기 26권 연산 3년 8월 6일 올해 첫 번째 기사. 상이 경연에 납시니 사간 홍식이 노사신을 논박하고 아뢰기를 건자에 덧자오니 예조에서 승려의 선법을 폐지하자고 청했는데 허락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예조의 청이 매우 옳사오니 참건대 혁파옵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순봉을 안을 뿐이요 선왕이 설립한 법을 폐지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